자, 우리 건이 충격적인 뭐라고요? 우리 건이요? 아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그 건이가 남의 나라 건이도 있나? 네, 남의 나라는 트럼프가 있죠. 그 건이가 명품백 사건 자체는 아예 기소도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인권위가 그 역할을 했었어. 그래서 권익위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이상 없음으로 내리는 바람에 경찰 수사나 검찰 기소가 아예 시도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흐지부지 됐는데, 그래도 우린 그때 야, 권익위가 이제는 권익위 쪽에도 힘을 쓰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권익위 안에 있는 인사가 윤석열을 직접 만났고, 그 만남이 있은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논란이 흐지부지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당시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윤석열과 은밀히 관저에서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은 전원위원회 회의 직전에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서 사건 종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처리 방향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때 이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김모 전 부패방지국장이 2024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예. 근데 이분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이 작자한테서 그렇죠.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 작자가요, 당시 부위원장을 했잖아요. 지금 교수직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 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비리의 장본인들이 다 이렇게 살아남아 있고 아직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전에 방송 전에 기가 막힌 뉴스를 하나 봤거든요. 707 특임 단장했던 김현태 그 찔찔이 걔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는 거야. 계양을 해? 계양을이면은 김남준 대변인. 김남준 대변인이랑 맞짱을 튼다는 거야? 아니 근데 뭘로? 무소속으로? 아니면 모르겠어요. 정당 추천을 받아서? 무소속이겠죠. 근데 저는 딴 걸 떠나가지고 지금 말씀 그대로 내란에 한패였던 새끼들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고개를 드밀고 있는 사실 자체가 아직도 내란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구나를 방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이 새끼들이 구석구석 고개를 디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더지 잡듯이 그냥 때려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잡지를 못해서 그래요. 잡초도 검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를 진짜로 내란 종사자고 실제 내란 행위를 저질렀던 담당 군인으로 해갖고 얘를 갖다가 처벌을 하고 감옥에 쳐넣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한테 대통령 부인의 사적인 뇌물 취득 행위를 봐달라고 직접적으로 권익위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움직였고, 의원회를 움직였고,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왕따해갖고, 이 치명적인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그걸 몰아넣었어요. 그 억울함이 유서에도 다 나와 있다고. 근데 그 유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과도 한 적이 없단 거야. 처벌도 받은 적이 없고. 아니, 직장 내 따돌림으로 사망을 했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라고 하면? 스토킹만 해도 처벌을 받는데, 근데 형사처벌을 결국엔 받는데. 뭐야? 검찰은 김건희 봐줬잖아. 근데 특검이 이 명품 가방 수수 대가성 인정해서 결국에는 징역 살렸잖아요, 지금. 법정에 세웠어요. 4년밖에 못 때리긴 했지만 유죄로 인정받았어요, 뇌물로. 그러면 이런 판결을 내는 권익위의 당시 표결 과정에 또 거기서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이런 놈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놈도 검찰 출신의 서울대 후배들하고 보니까. 윤석열 후배입니다. 윤석열 후배고 그러니까 지금 부산대 무슨 로스쿨 교수인가가 하고 있던데. 이 새끼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얘가 가르쳐내는 변호사나 얘가 만들어내는 법비들이 도대체 뭘 배우게 했냐는 거야, 뭘.
부산 얘기 나와서 정말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동훈이가 후원회장을 정영근을 세웠어요. 성고문 검사 정영근은. 난 그 아저씨가 살아 있었구나. 무슨 생사 확인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왜 이 사람을 후원회장으로 세웠냐는 거지. 한동훈이가 그 말하더라고. 아니 내가 정치하지. 정영근이 합니까? 후원회장이 뭔 상관이에요. 네가 정영근을 세운 건 걔가 거기서 부산 북구에서 3선을 했던 전직 의원이기 때문에 그 조직력이랑 그 인맥을 이용하려고 세운 거잖아. 너는 부산 놈도 아니면서 거기가 출마해가지고. 그래! 어? 난 부산 북구에서 태어나기라도 했다. 너는 진짜 아무 상관없잖아.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윤호개인 같은데? 보니까 이 CBS 단독을 보면은 이 정영근이 계엄 직후에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란죄에 대한 적용은 언감생심, 생각할 수 없는 것. 이것도 검사 출신이야. 이런 윤석열이 거. 하야하거나 탄핵돼서 안 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라고 뭐 아유. 유튜브에 나와서 그 말을 했대요. 우리가, 그래, 뭐, 검사 중에서도 괜찮은 검사가 있고.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없어. 가정법이잖아. 그거 드라마에서만 있어. 아, 드라마 안 봐. 드라마에서는 저기 누구야 저기 그러면 제가 다음 말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저쪽에서는 니들 그렇게 싸잡아서 검찰 욕하지 마 이러는데 나는 이렇게 튀어나오고 기어나오는 것들마다 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검사밖에 안 튀어나와가지고 검사 나야말로, 출신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을 그러면 한 명이라도 대봐봐. 박은정 박은정 의원님. 의원 정도밖에 없다. 박은정 의원님은 진짜 특수한 경우인 것 같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 응. 매우 특수한 경우에 처해 있는 분이지만 일단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 안에는 검찰 출신으로서 뭔가 인간적으로 인성적인 면에서 봉사를 뭐 열심히 했다든지 어떤 업적을 남겼다든지 주위에 어떤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물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나는 민주당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 검사 출신들 믿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결정적인 순간 되면 정체성이 나오더라고. 지금 또 평생 얘기하려고. 나 지금 열받아가지고. 이거 얘기 안 하기로 했었는데, 참. 이런 띠대 씨 확.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남이한테 파란색 옷을 건넬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민주당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펼쳐보십시오. 라고 워딩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이 그래도 선택을 했고 기회를 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용남한테 기대한 건 뭐다? 합리적 보수의 가치예요. 그래서 과거 발언이라든지 과거에 했던 정치 행위에 대한 부분, 그건 어차피 소속이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산, 청산, 사과, 최소한 이런 걸 한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출마하고 그렇지. 표를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는 당이 달라가지고 제가 공격을 했는데 사실 그때도 저는 뼛속 깊이까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또는 그 얘기를 아니더라도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 제가 잘못 알았던 거더라.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 씨발로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파란색 옷을 왜 입은 거예요? 왜 쳐입은 거예요? 그 잘못한 게 없으면 계속 빨간 데서 남아 있어야지. 당연하지. 그 개헌 와중에 비난 안 받으려고 지금 내부 소식 좀 일부 털고 뭔가 국진당 비난하는 식으로 방송 패널에서 인기 좀 얻고 난 후에 이거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개과천선한 것 같이 지금 있는 자리를 얻어냈는데 근데 사과도 안 했고 더하기 뭐냐면 지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더하기 보안 수사권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난 거기에서 제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검찰 저는요, 보안 수사권까지 줘야 된다고. 지금 기존에 있는 민주당 내 수박들도 아직 처리 우리 다 못해서 맨날 껌껌마다 골머리 앓고 있잖아요. 근데 김용남한테 배지 붙여줘가지고 그 수박들, 척결해야 될 수박에 한 명을 더 붙인다? 저 그거 결사 반대입니다. 나 싫어요. 나 그거 하기 싫습니다. 차라리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을 찍는 게 저는 맞는 선택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2의 이현주 같은 그런 느낌이 벌써부터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뻔뻔하게 한 게 뭐냐면 저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당을 보고 찍어주십시오야. 당을 생각하면 더더욱 찍어주면 안 되지 너는. 근데, 나 권리당원인데 난 내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너한테 절대 근데 배지 줄 수 없어. 만약에 보안수사권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지도부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이야기를 혼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국회의원이 뭐야? 거기 가서 법안 만들어가지고 거기 찬성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어떡할 거야? 지금 보안수사권 주자고 했던 수박들도요, 선거철 되니까 지금 서슬이 퍼런 유권자들 때문에 그 얘기 안 하고 쏙 숨어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넘어와가지고 일종의 신분 세탁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거짓말도 하지 않고 대놓고 나와갖고 나는 보안수사권 줘야 된다고 봅니다라는 얘기를 이 민주당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김호준 뉴스공장에 가서 한다고? 근데 김용남이 작전을 잘못 짰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사과했으면 사실은 사람들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벌써 조국 대표가 뭐 이기는 여론이 나오고 골든크로스가 있잖아요. 일어나 버렸어요. 그 발언 하나 때문에. 보안수사권까지 이거 겹치면은 뭐 사람들 선택하기 나중에 쉬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욕을 안 하는 거야. 원래 이런 사람 나오면 김상욱 때도 그랬지만 배신자다부터 시작해갖고 저 장도경이라 막 이런 놈들이 거품을 물고 비난을 해야 되잖아. 아무도 저쪽에서 지금 이 출마에 대해서 비난을 안 해요. 우리가 대놓고 하마터면 수류탄을 하나 이렇게 품에 안을 뻔한 거야.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나는 지금 기존에 있는 새끼들 처리하는 것도 골치 아파 죽겠고 중요한 시점마다 그 새끼들 고개 쳐들고 나올 때마다 열받아 죽겠는데 거기다 한 명을 더 보태요? 나는 싫어요. 그리고 뭐? 제가 싫어도 민주당을 보고 지랄하고 있네. 민주당을 보기 때문에 너 같은 새끼를 절대 뽑을 수가 없는 거야. 샤가라.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논란이 있어요. 그래도 민주당 의석을 좀 더 힘을 보태기 위해서 그래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솔직히 전 보안수사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안 돼. 찍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검찰 보안수사권 줘야 된다고 계속 얘기할 거잖아. 의원 대박.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럼 또 아주 공치모에서 그냥 아주 천군만마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싫더라고. 난 진짜 그래도 그 여기저기 게스트로 나올 때는 사람 좋은 척 얼굴을 갈아 끼웠더라고. 야, 후보 되니까 바로 자기 얼굴 나오대. 그리고 엄청 거만해지더라고. 그래서 맞아.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이 새끼 원래 본 모습이 이거였지.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대놓고 토론 패널한테 항의를 해. 자기 비난적인 질문이나 그걸 한다고. 그리고 자꾸 네 뜻을 오해했고 네 말 앞뒤를 잘랐다고 그러는데 병신 새끼야. 옛날에 네가 했던 말 화면 다 남아 있어요. 증거로 다 남아 있다고요. 세월호 유족들한테도 뭐 돈 받아먹고 그걸로 장사한다 소리 했던 놈이고 불과 지난 대선 지난 대선 그 김문수 캠프에 들어갔고 좌파 종식 TF에 단장을 하던 놈이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비난을 하는데 세월호 특조위 왜 안 됐습니까? 국짐에서 뽑아가지고 그 특조위원이라는 그 인간들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뭐 말이나 되는 소리를 좀 그래서 해야지. 더더욱 열심히 반성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그래야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사람이 아주 그냥 될 것 같은가 봐. 그래서 참 그나마 다행인 게요. 난 그거 민주당이 그 한 표를 날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대안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맞아요. 대안이 있는 지역이에요. 최소한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쩔 수 없이 김종민을 뽑아야 되는 그런 어떤 투표의 어려움은 없는 지역이 되었으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토론방에도 있고 게시판에도 그런 거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지금 있는 편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에 주는 게 맞을 것 근데 같습니다. 결국은 그 지방선거 끝나고 합당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별 의미는 없다. 그렇지. 뭐 조국 김용란 혁신당 흡수하게 된다고 치면 어. 어차피 민주당 표가 되는 건 맞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김영남이 뽑혀가지고 제2의 이현주나 제2의 한준호가 되는 꼴은 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확실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정원 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관성 투표하면 민주당 망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왜 망했게요? 그냥 민주당이라고 해서 생각 없이 막 뽑아줘서 그래요. 왜 대구 경북이 왜 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막대기만 꽂으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뭐 뉴 이재명 거리는 송영길이나 뭐 박찬대 이런 사람들 뭐 되겠지. 되기야 되겠지. 근데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듭니다. 일단 상호님이 그럼 애당초 민주당에서 공천을 안 했어야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역학관계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100번, 1000번, 1000번 저는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 어떤 알력 싸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래 공천까지 줬다. 오케이 저는 거기까지도 예 이해하겠습니다. 민주당원으로서. 하지만 공천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발언이나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거는 공천을 줬던 당들이나 민주당으로 귀화한 김영남을 응원했던 사람들한테 공치모처럼 똑같이 등에서 칼 꽂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니들이 뽑았잖아. 왜 나는 어차피 얘기 다 하고 민주당 와가지고 수박 노릇 하겠다는데 대놓고 국민의힘 간자 노릇 하겠다는데 왜 나를 욕해 뽑아준 사람이 있는데 이러고 나설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조건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믿어주고 오냐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니들 넘어온 애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니 그래서 과거는 그래요. 과거는 우리가 스탑 해놓을 테니까 민주당 옷을 입고 나서의 행적만 가지고도 판단을 하는데 그 행적 자체가 우리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하고 싸우자는 거야? 저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와, 이 사람이 진짜 우리 민주당원들을 거의 핫바지로 보고 있구나.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저기서 졌단 소리를.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런 소리를 해도 괘씸한데 당선도 안 된 후보 상황에서 뻔뻔하게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하기 싫거나 아니면 반쪽짜리라서 싫어서 여기서 존재감을 좀 불린 다음에 다음번 총선 때는 국진무로 갈아타겠구나.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뭐 송영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일찌감치 계속 밝혔죠. 송영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도 한 번도 송영길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거나 우리 기대에 부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송영길 겁니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저 이게 뭐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송영길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유의적이라잖아. 이 사람이 진짜 민주당에서 그동안 정치했던 사람 맞나? 와, 이따위 생각으로 그동안 민주당에서 표를 받았나? 저는 기가 막히고 지금 코가 막힙니다. 송영길이나 이현주나 박찬대나 똑같다니까.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당신들이 민주당에 얼마나 오래 있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민주당 당원들의 생각과 같이 가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지금 같아서는 당선만 되면 뭐 차기 당대표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런 어떤 달콤한 미략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송 대표님은 저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자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분의 성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복귀 이후에 하고 있는 언행이나 행동들에 대한 거는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부분을 가름을 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 끝까지 그렇게 편들어줘? 그리고 저는 저는 사실 알바로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가장 민심이 정확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분장실입니다. 분장 선생님들은 안 보고 있는 척 하면서 다 봅니다. 근데 진짜 안 좋은 얘기 많이 들려옵니다. 예, 똑바로 행동하고 다니십시오. 계속 정치하고 싶으시면. 이번에는 임시 땜빵으로 하는 보궐이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만
다음번 총선 때는 기존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반 이상이 또 갈려나갈, 그것도 처참하게 갈려나갈 그럴 상황이 생길 겁니다. 안 그러려면 잘 하란 말이야. 잘 하는 척이라도 하란 말이야. 어떻게든 국민들을 위해서, 당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척이라도 해갖고 뒷구멍에서 파다가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눈앞에서는 최소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정치인으로 보여줘야지. 뭔 빗장이야? 아니, 지금 그대로 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아무튼 뭐 분노하실 하던 대로 분들 하세요. 많으신 거 알고는 있는데요. 뭐 송작가 TV는 뭐 어떤 정치적 성향이 어느 쪽에 몰려 있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정치를 논하고 정치를 비평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분석과 제안들로 여러분의 의견에 공감을 표할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따로 뭐 교육당 의원에 대한 지지를 하시거나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뭐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는 현재까지 해당 행위고 당원들과 민심의 기대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주말 기간 내에도 지금 일교차가 큰 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홍 작가가 예언 드렸어요. 올해는 역대급으로 찾아보기 힘든 희한한 기상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 새벽엔 영하고 낮에는 진짜로 30도가 가는 이런 희한한 날씨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예 봄, 가을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여름, 겨울이 붙어버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번에 겪게 될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지금 북극에 있는 고기압들이 어쩔 수 없어요. 편서풍과 어떤 그 지구의 자전 때문에 바로 우리 한반도 위쪽 상공에까지 그 찬공기들이 내려와서 아예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의 4계절 내내 앞으로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지축이 기울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편서풍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자전이 멈추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들이 계속된다고요?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기압 대 기압 차이에 의한 돌풍이라든지 우박, 낙뢰 뭐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국지적으로 막 강우가 올 수도 있고요. 이런 현상들을 잘 대비를 하셔야 대난을 안 겪으실 겁니다만 이런 거 처음 겪어보는 중국이나 일본은 정말 미칠 노릇이겠지만 우리는 뭐 단군 할아버지 5,000년 이상 여기서 이런 데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가뿐하게 아침엔 패딩 입고 점심 때는 나시티 입는 생활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비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